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밖에서 온갖 잡동사니까지 내 집 안으로 들여오는 문제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원도심 내 새로운 지역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이 기자, 부천 원도심 내 일대에서 저장 강박 가구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 저장 강박은 주로 고령층 또 노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옛 동네,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부천에 살고 있는 맞습니다. 예. 부천에 살고 있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 가구의 집인데요. 이제 사업 실패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고물 수집 등으로 생계를 좀 이어가다가 화재로 인해서 전체 소실이 됐습니다. 이후에 정신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강박 증상이 발현돼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들을 이제 집 안으로 모으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도 없이 물건들이 집에 쌓여버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부천 중동에서는 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한 60대 여성이 집안에서 최소한의 이동 거리만 좀 제외한 채 버려진 집기류 등을 모았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심지어 이제 난로, 잡동사니가 쌓인 집 안에 이제 난로를 켜두면서 위험한 상황에 또 몇 차례 있었고요. 네. 또 사회복지기관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파악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세입자,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있고 임대단지 같은 경우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후된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사자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또 하신다고 했다가도 다음 날 되면 또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저희가 지금 함께 본 사례들이 모두 이제 저장 강박으로 인한 좋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입니까? 네, 저장 강박은 자신의 이제 필요나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건을 일단 계속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이제 강박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또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이제 가졌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이 저장 강박 의심 가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연히 정신적인 치료가 수반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 부천 지역에선 저장 강박 사례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늘어가는 이 강박 저장 가구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천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개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증상이 보이는 분들이 본인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정신보건건강지원단체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치료료까지 연계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주고요. 또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의 대상자를 연계를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부천시 의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부천에는 30여 가구 정도가 이제 고위험 사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그닥 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원도심이나 일대 이제 임대주택에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나 또 화재로 연결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 그리고 치료비와 관련된 연계를 진행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상자 약물과 증상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사례에서도 좀 설명을 했듯이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난 2월에 또 부천 심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살고 있던 주민 한 명이 숨졌는데 이 화재 사건 역시 집 현관부터 쌓아놓은 이 물건들이 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보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지금 제정이 된 만큼 역시 주변 의심 가구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계 기관에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화 기자였습니다.